그렇게 아쉬워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낙찰받은 물건에서 비슷한 상황이 와서 취하를 시킨다고 채무를 갚겠다 막 이런 얘기를 채무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선생님 마음이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어떻게 받았는데. 저는 항상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 그런 역할을 저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낙찰, 거의 1년 만에 낙찰을 받으면서 명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교육생분들, 선생님 마음이 좀 이제 이해가 다시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동의서가 있어야지만 취하를 시킬 수 있는 거는 맞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방해를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서로 시간 끌기죠. 줄다리기 하고 있는 선생님도 거죠. 보증금이 들어가 네. 있으니까. 네. 저도 보증금을 일부러 안 찾아왔고 다음에 나오면 내 물건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럴 리는 희박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경우 확률적으로. 자금적으로는 선생님보다 캐피탈 회사가 더 유리할 거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에 체념을 했죠. 내 게 아니구나. 이 물건은 진짜 정말 아까웠거든요. 그거를 원래는 한번 상가로 개조시켜도 보고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내가 한번 내 생각대로 될까라고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물건이었는데 그냥 이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구나 해서 그냥 가만히 냅뒀다가 다른 물건을 이제 경매 낙찰 받아서 돈이 이제 부족해서 보증금을 결국에 약간 찾아왔죠. 빡빡해가지고 네. 최근에 동의서를 써준 거네. 그랬더니 바로 주던가요? 네. 보증금은? 찾는데 한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찾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선생님도 계속 신경이 쓰였을 거니까 네. 마음도 불편하고, 어쨌든 이 사람은 좀 해달라고 하는데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네. 만약에 이게 다시 또 진행이 됐을 때 1억 원이라는 돈이 내가 또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내 돈은 1,000만 원이 묶여 있는데 결국은 9천만 원이라는 돈이 또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돼버리면 내가 내야 되니까 돈을. 그러니까 항상 불편했어요. 그냥 오히려 그냥 빼버리고 이 다른 물건에 투자를 어차피 또 해버리니까. 낙찰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이제 편해지더라고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만약에 그 물건 하나밖에 없었으면 내가 거기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더 컸을 텐데, 그리고 스트레스도 더 받았을 텐데, 열심히 입찰하고 두 채를 더 받아가지고 뭐 이거 아니어도 뭐 세상에 물건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그것도 좋지만 지금 최근에 받은 것들도 되게 좋은 물건이잖아요. 네.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잘 받았잖아요, 낙찰. 네. 그 두 개 물건 잔금 좀 보탠 거 보증금 찾아서 기존 채무자분도 좋았던 상황이고, 선생님도 그거 덕분에 또 두 개를 낙찰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잘 된 거 아닌가, 서로 간에. 네. 잘 풀린 거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 집은 내 집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선생님 제 복이 집이 아니었던 걸로. 맞아요. 네. 선생님 집이 아니었던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집은 다 자기의 집이 있는 거니까 저는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한테 몇 번 전화를 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비슷하게 내 집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쉬워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낙찰받은 물건에서 비슷한 상황이 와서 취하를 시킨다고 채무를 갚겠다 막 이런 얘기를 채무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선생님 마음이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어떻게 받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채무를 갚지는 않으셨는데, 그리고 선생님 물건은 채무가 500만 원밖에 없었고 제가 낙찰받은 건 채권 금액이 훨씬 커서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이번에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 그런 역할을 저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낙찰, 거의 1년 만에 낙찰을 받으면서 명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교육생분들, 선생님 마음이 좀 이제 이해가 다시 되는 거예요. 저도 약간 감이 없었잖아요. 근데 또 직접 하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입찰을 다녔는데. 거기 선생님 받은 것도 엄청 좋더라고요. 놀이터 있고 앞에. 네. 맞아요. 보셨구나. 네. 거기 가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초등학교도 있고. 자꾸 취하 막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좀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낙찰을 한번 받아보는 게, 저도 기존에 뭐 많이 했다고 낙찰을 직접 받아본 경험이 좀 오랜만이다 보니까 감이 되게 멀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해보니까 선생님 마음을 이제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속도에 관해서는 전보다는 천천히 가겠지만 하나씩 낙찰 받아주는 것도 이 페이스를 맞춰가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달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방향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주거형은 이런 식으로 늘리고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시려고. 근데 다음 물건으로 또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상가 쪽으로. 네. 상가 쪽은 지금 규제도 없고 하니까 또 현금흐름 쪽으로 똑같이 접근하면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식도 요번에 원래 잔금이 안 됐었는데 원래는 주식이 없었으면 안 됐죠. 근데 아. 주식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또 벌어서 훌륭하네요, 선생님. 채워 넣어가지고 주식으로도 괜찮네요. 상당히 이득 많이 봤죠.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그러면 회사 일을 하시면서 월세도 360 받고 이제 앞으로는 상가 투자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 투자. 네, 월세 받은 걸로 주식을 조금 원래 그 전부터 주식은 좀 하고 있었고 그러셨구나. 네, 이제 월세 받는 거를 한 채는 뭐 구글, 한 채는 아마존 그런 식으로 몇 개를 좀 넣어놓고 해외 주식으로 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상가 내 생활비만 되면 되니까 생활비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나가는 게 없어서 계속 굴러가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라. 결혼을 아직 안 하셔서 네. 그렇게 크게 뭐 생활비 들 게 많지 않아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을 엄청 많이 건설을 해 놓으셨네요. 네, 지금 더 하려고요. 주택만 알고 있다가 주택이 딱 규제가 들어오니까 뭔가 답답함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주택도 좋지만 주택이 조금 규제가 되면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이 됐건 월세가 답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죠. 월세만큼 내가 들어오는 게 있는 걸 원한 거잖아요. 꼭 그렇죠, 경매라기보다는. 경매 주거형 부동산에서만 월세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상가도 제가 아는 공식으로 상가를 도입해 보니까 상가들도 네. 좋은 게 많더라고요. 싸고 좋은 것들. 그렇구나. 그리고 대출도 더 잘 규제가 나오죠. 안 되니까 네. 훨씬 잘 나오니까 이 방향도 틀린 건 아니니까 훨씬 괜찮구나. 그래갖고 막 강원도도 한번 갔다 오고 전라도 광양하고 목포도 한번 갔다 왔었고 전국으로 누비고 네, 계시네요. 다 한번 훑어보고 왔죠. 놀러 간다 셈치고 네. 물건 보러 가면 되니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요새 회사를 대하는 생각도 조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많이 달라졌죠. 요즘에 생각해보면 노동 수입이 전부인 사람은 항상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되게 저는. 동의합니다. 노동 수입이라고 한정 짓기보다 수입의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은 비슷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굳이 이거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내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피해보기 싫어서 말을 안 했던 말인데 불이익이 네. 올까봐. 혹시라도 내가 잘리진 않지만 피해가 입을까봐 부당한 것들을 말을 못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냥 대놓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회사에서 부당한 요구를 해도 네, 저는 못하겠다라고 딱 그냥 딱 원래 얘기를 전부터 좀 못하겠다 말을 잘 하셨던 분이긴 한데 네, 근데 더 잘. 속으로는 떨렸죠. 겉으로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잘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절대 안 잘리는 회사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네. 진짜 자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부분이